전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게 있으면 판독하고 입원 중에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밤새 찍은 거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간호사들이랑 비교를 해보고 처방 변경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처방 변경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시나 봐요. 네, 그러네요. 별로 적힌 건 없는데. 저희 팀은 없어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뭐 할 것 같아요? 네요, 과장님 말씀 있어야 되니까 저도 나오는 거니까 오늘 가장 열심히 예쁘게 안 했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가은이 얼마나 바쁜데 내시경도 해야 되고 에코도 해야 되고 지금 환자도 많고 이런데 오늘 바쁘세요? 화장님 항상 바쁘셔. 설사 7번 했다고. 설사? 메카니컬 옵셔션 환자잖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막혔던 게 열리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네. 다 끊어도 되겠는데? 다 끊을까? 응. 남자 식사 시작하면 그때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응. 카메라 안 피하셔도 되는데. 저 원래 이렇게 한 번씩 거울을 봅니다. 사장님 이분 혈압 계속 높더라고요. 네. 그 신경과에서는 200에 120까지 본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 이뇨제를 마지막에 막 써야 되는데 네. 콩팥 수치 때문에요. 일단 내일 내보고 일단 퇴원 계획은 없죠. 지금 네. 사장님이 퇴원 계획 하긴 하셨는데 근데 안 보호자가 가시죠, 그 아직은. 혈압 내일도 계속 높으면 제가 어떻게든 약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페이스메이커 하는 그분 맞죠? 맞아요. 당뇨약 그때 제가 추가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쓰고 있죠. 네. 디아미크론 더 주셔가지고 까지 계속 줘서 보낼까요? 그거를 해야 200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추가하고 나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사물약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일단은 정형외과 일주일 뒤에 오시죠? 네. 그러면 그냥 그때 한번 오라고 한번더 하고 팔라고요? 한 거는 없고. 네. 다 보셨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때 수술하실 때 혈압 올라가지고 노바스크 드셨던 분 있잖아요. 네. 그 아직도 BP가 떨어지진 않으세요. 얼마나 나오는데? 140에 90, 140에 오른 150에 90. 90. 약 쓰는 게 있었나? 그거 노바스크 말고? 3월 오메텍 먹고 있는데 올메텍 조절 하나?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뇨제 한 반알 정도만 추가해보죠. 그때 수술하고 3일 정도 인대누 드셨던 분이시거든요. 응. 확률상 집에서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혈압 때문에 불안해하진 않아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다행이네. 요즘엔 속 쓰리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카이포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작년 12월 달에 에코를 하셨더라고요. 이분 적어놨어요, 아까. 네, 네. 이분 이거 알고 있죠, 그죠? LC. 네. 그리고 이분 팔로우 하는 데서 뭐 다 찍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총각 네, 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알기는 도 괜찮고. 그거는 얘기하고 답신지 달아줄 거고. OP 언제 예정이에요? 내일요. 내일. 이분 어디 가야 돼요? 아까 LC 환자분. 진료 그래서 내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요. 오늘 아침 염증 검사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오실 때 5.8에서 지금 한 0.9 정도 좀 떨어지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는 저희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그 입원하실 때 이제 콩팥 수치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아틴 수치가 1.36 뭐 이렇게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단 별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 네. 누르는 백 이런 게 있잖아요.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이제 만성 콩팥 질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게 좀 오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염증 수치라도 좀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항상화가 원인이 뭐라고 들었어요? 갔네. 간 나쁜 이유가. 강병, 경병,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인지 B형 간염에서 B형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고 CT 마지막에 언제 찍었어요?
CT는 안 찍고요. 초음파는 8월 7일에. 하는 7일에. MRI 처음 찍고 4년 전에. 4년 전에. 그러고 그럼 나서 이제 시작이- CT, MRI 찍은 게 4년은 넘었네, 그죠? 알겠어요. 그러면 꾸준히 다니는 병원 있고 관리 중이니까 초음파 한 거 다음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계속 추적하시면 되거든요. 허리 시술이에요. 네. 허리 시술. 그래서 진통제만 맞으니까 좀 걱정이 조금 되긴 돼. 근데 허리 시술을 해도 뭔가 바늘이 들어가고 이러면 간 기능이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출혈 이런 가능성이랑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거나 뭐 간 수치가 조금 다시 조금 나빠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기저에 병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이상하니까. 내일 수술하시고 나서도 피 검사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할게요. 네. 이거는 어제 받고 됐죠? 네. 안녕하세요. 왜 고령 환자분이 많으시니까 수술해도 바로 퇴원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과적인 문제는 해결해주고 그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자기 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이런 지시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좋다고 뭔가 공고 드릴 때 잘 따라오시니까 저는 뭐 환자가 질문 많은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머님은 혈압 160 중에 97 조금 높으세요. 오늘 아침에 약 드시고 오셨어요? 집에 혈압계 있으세요? 네. 집에서 재신 건 어땠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집에서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보통? 집에서는 정상적으로 뭐 비슷하게 그렇게 못해요. 정상이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대충? 뭐 밑에랑 그냥 위에랑 하면? 근데 집에서는 한 145나 한 140 정도. 그 정도는 나쁘진 않으시거든요. 약 드시면서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골다공증 검사하신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안도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 근데 그거는 네. 내년 3월 때 되면 이제 마지막이라 합니다. 이러다 우리가 검사하기 더 빠르겠다. 일단 저희 어머님 저희가 지금 혈압약 드시면 저희가 예.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랑 소변 검사, 뭐 예.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오늘 검사 좀 할게요. 예. 오늘 검사하신 거에서 뭐 안 좋은 게 있으시면 제가 퇴근 전에 결과 보고요. 안 제가 전화 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특별히 뭐 문제 없었어요? 좀 호흡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감기 기운 있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되게 피로감이 피로감. 그냥 그게 꾸준한 증상이에요? 요 며칠 많이 그래요? 요며칠 좀 심하고 요 며칠. 막잠 자고 일단 뭐 약간 피로감은 잘 쉬시고 물도 잘 섭취하시고요. 만약에 뭐 다른 질환 동반되거나 뭐 더 안 좋거나 하면 얘기하시. 근육통 조금 있거나 하면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드셔보셔도 되거든요. 내일 정형외과 진료 예정이세요? 뭐 어디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근육통 같이. 좀 다리가 좀 아픈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 건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이 혈관 콜레스테롤 때문인지 살 찌는 뭐 그런 것도 연관되나요 혹시? 뭐 최근에 많이 체중이 늘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시간 알고 보면 좀 살이 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뭐만 먹으면 계속 살이 잘 찌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은 혈관 때문에 관리하는 건데 이제 살을 조금 쪘다고 생각하면 관리를 좀 하면 약복 같은 약을 먹어도 수치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겨울 때 많이 못 움직이시거나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고지혈 항목을 우리 병원에서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정형외과 다니면서 타원 결과지를 들고 왔었고
그죠? 타원에서 고지혈 수치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수치가 200대가 넘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약에 대한 반응을 보는 의미도 있고요. 조금 높은 단계인데 계속 요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목표 수치에 도달하려면 본인이 조금 부단한 노력 네, 그게 좀 필요한 상태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피를 뽑으면 이제 같은 약을 먹으면서 수치가 어떤지 볼 수 있거든요. 정형외과는 내일 예정이고 약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약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냥 남아있으면 그 약 소진하면 오시면 되고 우리 병원 내과에서는 처음 피 검사하는 거라서 내과에서 중요한 거 막 빈혈, 콩팥, 간기능, 고지혈, 당뇨에 대해서도 체크를 이번에 할게요. 그때 높았던 수치가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저도 궁금해. 일단 약 먹고 나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게 저한테 그때 얘기한 게 가족력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관리를 조금 엄밀하게, 엄격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족력 있거나 하면 본인이 뭐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피 검사하고 약 남은 거 드시고 그 약 소진되기 전에 오셔서 결과 설명드리고. 혹시나 아마 피 검사하고 나서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나요? 안 먹기는 아직은 너무 이를 것 같아요. 그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꾸준히 계속 약물 치료하면서 관리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요. 남성님 이쪽으로 와요. 체크해드릴게요. 식사 어땠어요?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오늘 검사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검사 많이 힘드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대장 내시경 이번에는 깨끗하셨어요. 뭐 용종되거나 이런 거 없으셨고요. 위인 내시경도 지난번하고 좀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장 끝에 여기 맹장 들어간 있고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맹간이라 해서 작은 장 들어간 입구고 크게 나쁘신 건 없어요. 여기 이제 상행결장이라 해서 이제 오른쪽 장인데 깨끗하세요. 여기 파란 게 간만곡이라 해서 간이랑 만난 자리.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평행결장이신데 평행결장도 깨끗하시고요. 좀 더 꺾이셔서 하행결장,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구불결장 또 괜찮으시고, 여기가 이제 변 나오기 전에 이제 직장 크게 나쁘신 건 없으셨어요. 위는 저희 식도 출발하면 12지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진 찍어서 보통 12지장이 먼저 나오세요. 여기가 12지장 구부라고 하고요. 보인 때까지 크게 나쁘신 거 없어요. 여기 튀어나오신 건 나쁜 거 아니고 담즙 나오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위하부고, 이 구멍은 유문이라고 해서 12장 넘은 정상적인 구멍이시고요. 이 주변에 살짝 얼룩덜룩 보이시는 게 위축성 위염이라고, 나이 들면 점막이 얇아지는 소견입니다. 이름은 위염인데 약쓰는 그런 염증은 아니고 약간 노화소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여기 울퉁불퉁한 자리들이 있는데, 지난번 조직검사에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나왔던 자리거든요. 위가 나이가 들면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표면처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드렸는데, 이것도 노화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감기 기운 있어요? 네, 감기가 좀 심하네요, 선생님. 며칠 됐어요?
3일 됐는데 집에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뭐 약국에서 기침 가래약 먹었어요? 예. 작년 9월이다 그죠? 이때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뭐가 좀 안 좋아서. 예, 그때 선생님 덕분에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보건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다 그게 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상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집이 저 기장 저 위에 있는데 선생님이 고맙게 해줘서 아 기장에 사신 데까지 오셨네. 예전에 담배를 조금 피우셨나요 환자분? 51살까지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뒤로는 안 피우시고. 예. 그 전에는 조금 제법 피웠어요 담배를. 지금 많이 피우게 되면 바로 한 8가지 오랜 기간 피우셨어요? 30년 가까이. 30년. 그러니까 이전에 9월에 찍은 엑스레이가요. 그때 왜 CT를 찍어볼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흡연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간질성 폐질환, 폐 실제로 호흡을 도와주는 그 폐포나 그쪽 말고 요게 실질 같은 게 막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이제 고령이나 흡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나 싶게 엑스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그때 CT에서 크게 뭐 나쁘지 않았으면은 지켜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은 증상이 어때요? 감기 증상이? 콧물이 너무 많이 나고 목이 따가워요. 목이 따갑고 열은 안 났다 그죠? 예. 콧물 색깔이 뭐 어때요? 양쪽에서 묽게 나와요? 묽게 나옵니다. 기침 가래는 어느 정도예요? 기침은 그렇게 심하게 기침은 아닌데. 몸살기, 한기 들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막 되게 심한 건 아니고 그죠? 목을 한번 볼게요. 해보세요. 소리 내봐요. 목이 빨갛게 좀 안 좋은데요. 당뇨도 있으시고. 감기 걸렸다고 다 항생 쓰는 건 아닌데 목 상태나 이런 거 이제 증상 보니까 1차 약제 항생제를 조금 써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물도 잘 드셔야 돼요. 목이 건조하고 이러면 균이 더 잘 번식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더 뭔지 모르게 조금 입이 바짝바짝 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평상시보다 더 드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뭐 주사 엉덩이 주사 하나 드릴 테니까 맞고요. 이분은 정형외과에서 수술 예정으로 심장 초음파를 해서 수술 적합성을 판단해 달라는 분이라서 기본적인 검사 문제 없는지 열어보고 검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심장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약 드시면서 혹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불편한 거 별로 없는데 이제 다니면 숨이 좀 차고 숨이 좀 차다. 옛날에 폐를 한번 아팠거든요. 오늘 올라오다가 땅에서 민기를 막 아이고야. 힘들어. 지난번에 1월 9일날 검사하신 것에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질지표 관리 검사란 걸 하셨어요. 일단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어머님 저기 왼쪽 폐가 원래 안 좋으시잖아요. 요 저희가 이제 앞에 엑스레이 2020년에 하신 게 있거든요. 요게 왼쪽에 있는 게 2020년에 하신 거고 요게 이번에 하신 거거든요. 비교해 보면 별 차이는 안 나요. 심전도도 별 문제 없으세요. 별 문제 없고 혈액 검사하신 거 요 간염 수치 ODPT 40 미만 정상인데 24에 34 괜찮고요. 크레아틴 콩파 수치 1.2 미만 정상인데 0.68 괜찮으세요. 고지혈 정도 총 콜레스테롤 200 기준에 124, 저밀도 콜레스테롤 130 기준에 103으로 괜찮으시고 요산 수치도 7 미만 정상이신데 3.4 괜찮고요. 당화혈색소 요거 당뇨 보는 검사하신 건데 6.5%부터 당뇨거든요. 어머님 5.6%로 당뇨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요거 이제 12 미만이 비정상인데 15 괜찮으세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약간 빠지긴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세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저한테 뭐 검사 결과 주실 거 있으세요? 잘 먹을게요. 네. 네.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1월 7일 내시경 하셨고 그때 이제 최 과장님이 약 주셨네 그죠? 네. 고혈압 고지혈증 지금 감기 기운 없고 괜찮죠? 호흡 뭐 기침 가래도 없으시고 네. 안정적이세요? 근데 가끔마다 한 번씩 가래가래가 그러다가 조금 다 사라지고 네, 답답할 때가 가래가 모기물감이 언제 많이 심해요? 자고 나면 원래도 모기물감이 잘 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침에 조금 가래 기운 같은 게 심하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갈갈할 때 좀 뱉어내고 지낼 때 물도 잘 드시고 이렇게 생기면은 뱉고 일부러 막 뱉으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흡입기 잘 쓰고 계시죠? 하루에 한 번 하세요?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좀 시장 갔다 오면은 좀 숨이 가쁠 때는 한 번 더 하고 맞아요. 하루에 그냥 2번 하셔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pent길 걸을 때는 괜찮는데 조금 많이 걷잖아요. 그럼 숨이 엄청 가쁘고 작년 5월에 폐기능 검사에서는 수치는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알고 있는 병이 있어서 다음에 오실 때는 폐기능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수치 같은 거 비교해보고. 이번에 그게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네, 내시경을 하셨네. 배 검사 안 했을까?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는 24년 5월에 하셔서 크게 뭐 증상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1년에 한 번? 그래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도 같이 할까? 피검사는 저는 연말에 기본검사는 나갔던 분이라서 다음에 조금 간격 두고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걸어야 활동을 더 많이 해야. 어제는 집에 논다고 여기서 수영까지 왔다 갔다 한 번씩 할 때 있거든. 걸어서 일부러. 예전에 초록색 길쭉한 거 벤토린이라고 그 써본 적 없어요? 얘네 닭이 많은 거에 약. 얘네 렐바는 안정적일 때 조절하는 약이고 흡입기인데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빨리 작용하는 거고, 빨리 작용하는 거라서 좀 숨이 차네 할 때 드시개가 아니고 흡입하는 걸로. 그것도 나는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조합으로 일단 가봅시다. 2달 후에 뵐게요. 2달 있다가. 그때는 한번 검사 좀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그때 쭉 해볼게요. 수고하세요. 네.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내과질환을 동반하신 경우가 많아요.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플랜 A를 데려가면 좋겠지만 거의 뭐 이제 플랜 B, 플랜 C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시 또 질문을 해보고 이분이들 일단 다 어려움이 있고 뭐 불편함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라서 이거를 또 해결해 주려면 열심히 또 찾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좀 요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제 잘 구분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긴 하고 기본적으로 몰랐던 거를 발견하는 케이스도 수술 전 평가를 하거나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해낼 줄 아는 게 내과 의사의 역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